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교육 입시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2019년 4월 11일 자사고 입시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도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좀 해당 판결에 대한 전망이나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녀분들,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판결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설을 드리고, 그리고 전망 내지는 또 당장 입시를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 어떤 자세로 임하셔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자사고 입시 또는 올해나 내년에 자사고 입시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사고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해서 어제 엄청난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기사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내용이 있는 기사들만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놨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대충 요약을 해드리자면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사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실제로 대선 때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절차 중에 하나로 자사고 정책의 근간이 되는 초중등 교육법 관련 내용을 바꿨는데요. 바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사고가 원래 전기고라 일반고보다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고, 또 자사고 떨어진 학생들은 그래서 일반고에 나중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자사고를 후기고로 바꾸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일반고 지원에 아주 많은 불이익이 가도록 고입 전형을 바꾼 겁니다. 자사고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해당 법령 변경에 대해서 행정소송, 헌법소송까지 내서 오늘에 이른 건데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사고를 전기고로 할 거냐, 후기고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후기고를 하더라도 자사고 지원했을 때 일반고하고 동시 지원을 허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사고에 지원하더라도 자사고가 후기고로서 바뀌고 자사고에 지원하더라도 일반고 배정에는 불이익 없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작년에 자사고들이 소위 말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선발 시기는 후기고로 하되 자사고에 지원하고 떨어지더라도 일반고 배정에는 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헌재가 지난해 6월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2019학년도 고입에서 자사고 지원한 학생들 자사고 후기고로 지원했지만 외고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후기고 1지망으로 지원했더라도 2지망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평준화 일반고에 지원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고입 전형을 치렀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9학년도 고입은 말 그대로 가처분 신청에 의한 임시 전형 형태였고요.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보니까 올해 헌재가 확정 판결을 내린 건데요. 결론은 당분간 자사고 입시는 지난 2019학년도 입시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밑에 보시는 기사들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기사들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사고 중복 지원 금지되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사고 우선 선발 금지 합헌, 자사고 폐지 속도, 폐지 정책 속도 낸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사고 손들어줬다, 그래서 자사고 폐지 정책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해석을 하는 기사도 있고요. 또 자사고 입시 관련해서 어쨌거나 입시는 계속 어두울 점만이기 때문에 영재고 과고 지원자가 늘어날 거다. 여기도 지금 속도 조절, 고교 서열화해서 속도 조절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식의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일리가 있는 해석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사고 입시가 예전처럼 붐이 일어서 높은 인기를 누릴 확률은 거의 없다.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사고가 완전히 다 사라질 거냐? 거기에도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개별 자사고들의 이제
존폐 여부는 그 올해 또 내년에 이어질, 여기도 나와 있죠. 이제 재지정 평가, 각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재지정 평가에 달려 있는 건데요. 이 재지정 평가에서 지금 전국에 뭐 40여 개 자사고들이 한꺼번에 다 탈락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일부 자사고들은 남게 된다는 거겠죠. 물론 나중에는 국가교육회의라는 게 만들어져서 고교 체제 개편을 완전히 다 바꾸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 뭐 1, 2년 내에 실행될 확률은 낮을 것 같고요. 적어도 2019년 현재 중학교 재학생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는 일부 자사고들은 계속 운영 유지가 되고, 오히려 사라진 학교들 대비 희소성이 좀 높아지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거나 분명히 자사고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이나 뭐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사고 수요가 단순하게 입시 실적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사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세요. 단순히 이제 대입 실적을 보고 지원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또는 학업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의 생활 습관이나 공부 패턴에 잘 맞는 학교를 찾기 위해서 자사고를 지원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사고 정책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대입이나 자기 진로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자사고는 당분간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사고가 좀 위축은 되겠지만 당분간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제가 예측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시스 기사인데요. 여기 쭉 밑에 보면 이번에 그 헌법 재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하나는 자사고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하나는 불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불리한 판결이 뭐였냐면, 자사고가 전기고로서 우선 선발권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일반고와 자사고가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현행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교 유형별 학생 선발 시기를 규정해 일반고와 자사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령, 여기서 뭐 이제 초중등 교육법이 되겠죠. 80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4명이 합헌, 그리고 5명이 위헌 의견을 해서 합헌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에 대해서 합헌 대 위헌이 4대 5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위헌이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은 자사고는 전기고로서 우선 선발권을 갖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사실 만약에 한 명만 더 위헌 의견을 냈으면 자사고가 전에처럼 전기고로서 우선 선발권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자사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게 패소한 판결이 되는 건데요. 그만큼 이 사안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의 문제고, 쉽게 이렇게 저렇게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걸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국가교육회의가 나와서 고교 체제를 개편할 때에도 어떤 고교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얼마만큼의 선택권을 주고 또 학교들한테 어느 정도의 우선 선발권을 주느냐의 문제가 사실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들의 그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에도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물론 안정적인 입시라는 면에서는 뭐 좋을 건 없겠죠.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자사고 진학이 꼭 필요하고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는 뭐 이런 혼란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년보다는 자사고 입시, 자사고 입학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책은 정해졌고 중요한 거 이제 당장 뭐 닥칠 입시인데요. 올해나 내년에 고입을 치르는 우리 중2, 중3 학생들, 특히 자사고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고입이 지난 3월 말 각 교육청들이 발표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특목고 자사고 합격 준비, 또 특목고 자사고 선택과 입학 준비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올해 고입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은 뭐 어제 논란이 됐던 자사고
자사고 중심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현재 지금 42개의 자사고가 있는데 한때 뭐 거의 50개 가까이 있었는데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서 지금은 한 42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서 광역단위 32곳, 그 다음에 전국단위 모집 10곳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곳은 전국단위 모집 10개 학교들에 관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지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일부 학교들은 분명 일반고로 전환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광역단위 자사고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도 몇 개 학교가 살아남고 당분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학교들은 아마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전국단위 모집 10개 자사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최근 3년간 전국단위 자사고 경쟁률 변화입니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 10개 학교에서 매년 한 3,000명 정도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이 전부 다 전국에서 아무 중학생이나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는 아니고요. 지역 인원만 뽑는다든지 해당 지역 인원만 뽑는다든지 아니면 학교 재단 관련한 임직원 자녀만 뽑는다든지 또 사회통합 전형도 있고요. 특수 모집 단위가 있고요.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 중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기록해 둔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보면 1,395명, 그러니까는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 전체 선발 인원 3,000명 중에서 실제 전국 단위로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는 1,400명 정도다. 그러니까 절반이 채 안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의 입시 경쟁률만은 제가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보시면 뭐 민사고, 상산고, 북일고, 현대천고, 김천고, 광양제철, 포항제철, 인천, 하나, 외대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10개 학교 중에서 그냥 남녀 학생 상관없이 이렇게 단일 전형으로 민사고처럼 학생을 뽑는 것도 있지만 남학생, 여학생, 상산고나 그 다음에 하나고처럼 남학생, 여학생을 이렇게 구분해서 뽑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쟁률이 각각 다르게 산출돼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고요. 이 중에서 상산고는 매년 남녀 학생 실제 모집 비율이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은 대략적인 수치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 두 개 학교, 인천하늘고하고 외대부고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내년에 받을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북일고 국제과는 재작년 2018학년도까지 학생을 모집했다가 작년부터 그냥 일반 전형에 다 통합해서 국제과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김천고하고 북일고는 남학교이기 때문에 남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고는 전국 단위로 뽑는 임직원 전형, 자녀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전형은 서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대부고도 뭐 인문, 자연, 국제 이렇게 구분해서 뽑았던 모집 단위를 작년부터 그냥 하나의 단일 모집 단위로 뽑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경쟁률 변화인데요. 이 경쟁률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사고 입시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올해나 내년에 준비하는 수험생들 본인이 어느 정도 경쟁 수준의 입시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학교들 모집 단위별 경쟁률은 이 도표를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전체 흐름인데요. 먼저 2017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 인원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에 4,700명 지원을 했었는데 2019년에는 2,497명, 거의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2년 3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 감소 폭을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2017년 입시에서는 2016년 입시보다 12.4% 감소했다. 그 다음에 2018년 입시에서는 그 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고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거의 34, 5%까지 지원자 수가 감소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감소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다른 요소 하나, 지금 고입 정책 말고 다른 요소 하나를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 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도 함께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2000년대 이후 이제 신생아 수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2017년 고입부터 제가 경쟁률을 보여드렸죠. 이때 당시 보면 학생 수가 2016 고입에 비해서 12.8%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자사고의 인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학생 수 감소가 2017년 고입에서 경쟁률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2018년 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따라서 학생 수가 거의 10.2%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요한 건 작년인데요. 작년 학생 수는 재작년 학생 수에 비해서 큰 변화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고입에 도전할 학생들 같은 경우 작년하고 학생 수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2 학생들 내려가면, 그러니까 내년 고입이 되겠죠. 내년 고입에서는 또 한 번에 인구 급감이 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한번 또 크게 요동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쟁률 자료를 다시 보시면, 자, 2017년 경쟁률, 그러니까 지원자 수 감소는 정책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고 인구 감소 비율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2018년 입시는 인구 감소 플러스 인구는 한 10% 11%가 줄었는데 그거보다 더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오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사고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입시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자사고 입시 자체가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빠져서 전체 평균 경쟁률이 1.79대 1, 1.8대 1 정도로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 거냐? 자, 올해 아까 보셨지만 올해 학생 수는 지난해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년에 임시로 진행됐던 고입 전형이 올해 또 그대로 유지가 되게 지금 생긴 거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크게 감소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자사고 이 논란으로 우리 학생 또 학부모님들 불안감이나 피로감이 누적돼서 예년만큼의 관심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사고들이 갖고 있는 입시 프리미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경쟁률이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 부분엔 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런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사고라서 자사고 입시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애가 들어가고 나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자녀분이 졸업할 학교가 명문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뀌는 게 그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는 그 학년 학생들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자사고 졸업생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자사고로 입학을 했으면 중간에 일반고로 바뀌더라도 그 학생은 자사고 졸업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 두셔야 될 건 5월부터 7월 사이에 진행되는 각 지역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 결과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뭐 광역이 됐든 전국이 됐든 일반고로 전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사고를 어디라도 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차선책으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영재학교나 과학고 떨어진 학생들이 자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자사고 선택지를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재지정 평가라든지 뭐 정책 변화 유심히 살펴보시고 고교 선택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뭐 어제 이슈 때문에 급하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필요하신 뭐 교육 정책 해설이나 또 입시 전망 등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영상 만드는데 참고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입시 정책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 조금 먼 곳도 함께 보시면서 가시면 입시 변화에 따른 불안감도 좀 줄어들고 또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